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진도가 될 차례요. 자, 오늘 진도가 234페이지 등기 신청 주체 맞습니까? 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해서 등기법에서 당사자 능력에 관한 얘기까지 끝났습니다. 당사자 능력, 신청 능력에 관한 얘기 끝났고요. 자, 일단은 등기 신청 주체인데요. 자, 이 파트에서 우리가 다룰 내용은 뭐냐니까 등기가 일단 공동이냐 단독이냐 이 문제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현행 등기 제도는 공동 신청이 원칙입니까? 단독 신청이 원칙입니까?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죠.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러면 공동을 한다면 누가 공동을 하느냐? 권리자, 의무자 공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파트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뭐가 문제되느냐니까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자, 현행 등기 제도는요, 원칙이 공동 신청한다 그랬죠, 그죠? 자,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자, 공동 신청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면 예외가 있습니까? 예외가 있겠죠, 그죠? 예외는 단독 신청입니다. 단독 신청. 자, 그러면 단독 신청하는 예외가 나오는데, 그러면 일단은 예외가 인정되는 단독 신청하는 사례가 언제냐? 요게 일단 문제가 돼요. 요게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되고, 자, 그리고 공동을 한다면 누가 공동을 하느냐? 자, 공동은 권리자, 의무자 공동을 하겠죠, 그죠? 권리자하고 의무자 공동을 합니다. 그럼 권리자가 누군지, 의무자가 누군지 요걸 잡아내야 돼요. 자, 그럼 이 파트에서는요, 일단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이게 문제인데, 일단은요, 단독 신청하는 사례부터 먼저 끝낼게요. 자, 우리가 현행 등기제도는 공동을 하는 게 원칙인데요. 왜 공동을 하냐 말입니다. 자,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습니다. 자, 매매를 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등기소에 같이 가야 되죠, 그죠? 왜 같이 오라 그럽니까? 혼자만 나쁜 짓 한다, 이 말입니다. 부실의 등기의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동 신청하는 이유는요, 등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공동을 합니다. 자, 등기의 진정성을 위해서 공동하는데요. 자, 등기의 진정성. 자, 등기의 진정성을 위해서 공동하는데, 자, 근데 우리가 등기란 것이 내용적 측면으로 본다면은 권리 등기도 있고 사실의 등기도 있죠. 요 등기 내용이, 그죠? 자, 등기는 내용적 측면으로 본다면은 권리 등기도 있고 사실의 등기도 있단 말입니다. 사실의 등기. 자, 그럼 권리 등기, 사실의 등기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그럼 등기관의 진정성 확보하는 거는요, 요 두 가지 모두의 진정성을 확보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자, 현행 등기입니다. 자, 사실관계 권리관입니다. 자, 사실관계는 대상 기준이에요, 등기부 기준이에요. 사실관계는 대상 기준으로 결정하죠. 자, 대상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그럼 대상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 얘기는, 그럼 사실관계는 대상에서 진정성을 확보한다 이 말입니다. 지적에서 진정성 확보합니다. 그럼 권리 같은 경우는 등기 기준이잖아요, 그죠? 그럼 등기관 입장에서는 사실관계 이거는 대상에서 진정성 확보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등기관의 진정성 확보할 일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등기관에 공동을 한다면은요, 진정성인데 무슨 등기냐니까, 요 권리 등기, 요것의 진정성을 위해서 공동을 하는 겁니다. 그럼 권리 등기 진정성을 위해서 공동을 한다. 지금 반대로 갑니다. 그럼 언제 단독을 한대? 그러면은, 자, 첫 번째, 자, 권리 등기가 안 하면 굳이 공동할 필요가 없겠죠. 권리 등기가 아닌 거, 권리 등기가 아닌 거 뭐냐면 사실의 등기다 말입니다. 그럼 사실의 등기라면 굳이 공동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자, 두 번째, 진정성을 위해서 공동하잖아, 그죠? 그럼 진정성을 공동하였기 때문에 진정성이 이미 다른 절차에서 보장된 경우라고 주어진다면 굳이 공동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단독 신청하는 거는요, 요 두 가지 사실의 등기입니다. 사실의 등기는 표제부터 갑니까? 표시등기죠, 그죠? 이걸 다르게 표현한 표시등기입니다. 자, 표시등기이거나 진정성이 보장된 사례들, 가령 예를 들면 판결인 겁니다. 판결. 그럼 판결을 믿어도 됩니까? 믿어도 되죠? 그럼 요런 사례들이 단독 신청한단 말입니다. 그럼 단독 신청하는 건 언제 했냐 그러면은 요 권리 사실의 등기이거나 진정성이 보장된 요 사례가 주어지는 예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일단 공동이냐 단독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공동이냐 단독이냐 이게 문제가 되면은 그 주어지는 등기, 자, 이 등기 무슨 등기, 이게 공동입니까 단독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단 말입니다. 물었을 때는요, 일단 요 주어지는 이 내용이 권리인지 사실관계인지 따져봅니다. 권리 등기되면 공동이고 사실관계되면 단독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어진 이 전제가 진정성이 보장됐다는 전제가 주어지는지 안 주어지는지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책을 가보시면은요, 단독 신청하는 사례는요, 일단 자, 234페이지 여기서부터 오늘 진도 나갑니다. 자, 단독 신청하는 사례가 뒤로 쭉 넘어가 볼게요. 자, 단독 신청하는 사례가, 자, 237페이지 가보세요. 237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가봅니다. 237페이지 제일 하단부 가보시면 양쪽 권리 위반에서 공동 신청의 예외 단독 신청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단독 신청하는 사례가 자 거기 두 번째 줄 볼게요. 두 번째 줄 권리관계와 무관하거나 이래 되었습니까? 권리관계와 무관하거나 사실의 등기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굳이 공동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진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라고 됐죠. 진정성이 보장된 경우라면 단독 신청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요 두 가지 원리하에서 나오는 사례들이 자 세 번째 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나와 이거는 예시입니다. 예시입니다. 기타 등등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타 등등 있다 이 말은 뭐냐? 외워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등기가 주어지면은 권리인지 사실관계인지 진정성이 보장된지 않는지 그걸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단독 신청하는 사례들은요. 자, 요 원리 두 가지를 잡고 마칩니다. 왜 제가 이걸 원리 잡고 마치느냐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요. 공부량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권리 등기인지 사실의 등기인지 이게 판단이 편해집니다. 공부량이 쌓이게 되면은 진정성이 보장됐다 안 됐다 이걸 판단하는 게 편해집니다. 우리가 자 표제부 등기입니다. 사실의 등기죠. 사실의 등기입니다. 자 멸실 등기는 권리 등기 사실의 등기. 자 멸실 등기가 권리 등기냐 사실의 등기냐. 멸실 등기 개념을 챙겨야 되죠. 멸실 등기는 무엇이 없어졌을 때 하는 겁니까? 멸실 등기는 부동산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죠. 부동산 자체가 없어진다는 측면은 권리 측면 사실의 측면. 사실의 측면이죠. 사실의 측면이니까 공동신청 단독신청 단독신청. 그러니까 멸실 등기가 단독이냐 공동이냐 뭐냐면 이게 권리냐 사실이냐 이게 빨리 판단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아직 공부량이 적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지 못하다 말입니다. 말소 등기는 공동일까 단독일까요? 말소 등기는 권리 사실. 아직까지 이게 안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말소 등기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한 게 있습니다. 말소 등기가 뭡니까? 전세권이 없어지는 거 이렇게 하자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권이 없어지는 겁니다. 전세권이 없어지는 거는 권리 측면, 사실의 측면. 권리 측면이죠. 그 말소 등기는 공동 단독, 공동이지.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러분의 개념이 덜 배워진 겁니다. 말뜻이 덜 배워졌으니까 그럼 언젠가는 개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게 안 이루어지면 시험치를 못 가니까 언젠가는 외워지겠죠, 그죠? 그게 외워지면 그 개념이 잡히면은 공동 단도에 가는 얘기는 저절로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거기에 나오는 얘기들 10가지 쭉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하나하나 지금 시점에서 고민할 일은 아니다 말입니다. 요게 시점에 가면 나중에 잡힐 거니까. 그러니까 진정성 보장된 사례들입니다. 진정성 보장된 판결이죠, 그죠? 판결입니다. 판결의 진정성 보장됐죠?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따른 가등기합니다. 가등기는요, 공동일까 단독일까요? 자, 그러면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따른 가등기라 그랬죠. 그러면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라는 이 글자에서 여러분 진정성이 보장됐다는 걸 판단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다 말입니다. 명령은 판결과 똑같거든요. 그럼 명령이니까 진정성 보장됐다는 전제 주어졌죠. 그러니까 단독이다. 그럼 가등기 가처분 명령 이걸 가지고 진정성이 보장됐네 이거를 판단하는 게 아직까지 덜 연습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에 가는 얘기들은요 나중에 보기로 하고 일단은요 요 원리 두 가지를 잡아두고 넘어갑니다. 그럼 단독 신청하는 사례는 이렇게 해서 마칩니다. 마치고 자 그러면 공동을 한다면 누가 공동을 하느냐? 권리자 의무자 공동을 하죠, 그죠? 자 권리자 의무자 공동을 하는데 자 권리자 의무자 잡으러 갑니다. 이제 자 여러분이죠. 자 교재에서 자 234페이지 갑니다. 자 234페이지 가보시면 다시 이제 양쪽 걸로 1번에서 등기 권리자 의무자에 의한 등기 신청 공동 신청돼 있죠, 그죠? 자 거기서 동그라미 1번 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자 절차법에서의 권리자 의무자 의미라고 돼 있죠, 그죠? 자 절차법에서 권리자 의무자 의미가 돼 있는데 자 이 절차법은요 등기법입니다. 민법에서의 권리자 의무자가 아닙니다. 거기도 개념 요소가 절차법에서 권리자 의무자의 개념 요소가 첫 번째 기어 등기 절차상의 권리자 의무자는 등기부에 기록된 형식에 의해서 판단한다로 돼 있죠. 등기부상에서 판단합니다. 형식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등기부상에서 형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자, 우측에 니은 갑니다. 니은. 자, 이 절차보상 권리자 의무자는 상대방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지비부여한다 그래 됐습니다. 권리자 의무자는 상대적 개념입니다.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권리자가 있을 때 의무자가 지비부여되는 겁니다. 의무자가 있을 때 권리자 지비부여할 수 있는 겁니다. 상대적 지비예요. 자 그러면 요 개념 요소 가지고 권리자 의무자 따진단 말입니다. 그럼 방금 제가 읽었던 내용이 235페이지 그 중단부에 그림 하나 있습니까? 그 그림으로 정리된 겁니다. 자 그 그림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등기 권리자 의무자를 어떻게 따지느냐 이렇게 따진단 말입니다.
권리자 의무자는 자 일단은 등기부 사항에서 등기부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판단하겠다 말입니다. 등기부 상에서 판단합니다. 형식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등기부 상에서 판단한다, 형식적으로 판단한다. 등기부에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으면 권리자 의무자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등기부에 나타나야만이 권리자 의무자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형식으로 판단합니다. 형식, 글자 모형 보고 판단합니다. 실제 이익 보느냐, 손해 보느냐 이렇게 판단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요 개념 아래서 판단했을 때 권리자 의무자는요, 등기부에 나타나는 모습이 권리를 취득하는 모습이다 말입니다. 자, 권리를 취득하는 모습이거나, 자, 여러분들은 거기에, 자, 권리 취득, 내용 증가되어 있죠? 내용 증가 거기 위에다가 권리 취득이라고 적으세요. 권리를 취득하거나 내용이 증가되는 모습이다 말입니다. 또는 권리를 상실하는 내용 감소되었을 거예요. 거기 밑에다가 적으세요. 권리 상실이라고 적으세요. 권리를 잃어버리는 모습이거나 내용이 감소하는 모습이다 말입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자, 내용이 증가한다는 것은 내용 증가는 권리를 취득한다는 것은요. 권리 취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권리를 취득하니까 권리 내용 증가되는 결과잖아요. 권리를 잃는다 그러면은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권리를 잃어버리면 권리 내용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내용 증가 감소, 권리 취득 상실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권리를 취득하거나 내용이 증가되는 경우 과정이라면요, 그 사람은 권리자가 됩니다. 반면에 권리를 잃어버리거나 내용이 감소되는 모습이라면요, 그 사람은 의무자가 됩니다. 의무자. 자, 그러면은 등기부의 기재 형식상 등기부에 나타나는 모습을 봤을 때 권리자 의무자는요, 내용이 증가되거나 권리를 취득한다면 그 사람은 권리자, 내용이 감소되거나 권리를 잃어버리는 사람이라면 의무자 이렇게 합니다. 이익 본다, 손해 본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권리자 의무자는 상대적 지위라 그랬잖아요, 그죠? 상대적 지위. 그러니까 상대방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지위 부여합니다. 상대방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지위 부여한다. 상대방이 없으면 권리자 의무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있을 때 권리자 의무자 지위 부여됩니다. 한 사람만으로서는 권리자 의무자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안 해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요, 그러면 소유권 보존능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내가 집을 지었습니다. 자, 집을 지었습니다. 내가 소유권 보존능기 합니다. 그 보존능기 당사자는 몇 사람입니까? 내가 집을 지었죠. 소유권 보존능기 당사자는 한 사람이죠. 그 보존등기 절차에서는 권리자 의무자는 개념이 없습니다. 자, 표제부 등기입니다. 표제부. 자, 표제부 등기입니다. 자, 내 토지가 있습니다. 내 토지 지목을 바꿨습니다. 누가 바꿨습니까? 내가 바꿨죠. 몇 사람? 한 사람. 자, 표제부 등기를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근데 표제부 등기에서는 권리자 의무자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상대적 지위, 상대방이 있을 때만 존재한다. 두 사람이 있을 때 권리자 의무자 지위 부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개념으로 분석했을 때 이제 권리자 의무자가 누가 되느냐 이 문제가, 자, 뒷페이지에 있는 게 보세요. 자, 뒷페이지에 있는 게 보시면은, 자, 동그라미 2번에서 구체적인 등기 절차에서 권리자 의무자 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구체적 등기 절차에서 권리자 의무자 결정인데요. 자, 우리가, 자, 등기 절차가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등기 절차가 딱 6가지입니다. 딱 6가지. 자, 우리가 6가지가 소유권 보존 등기 있고요. 보존, 이전, 설정, 적지 마세요. 설정, 그리고 변경, 소멸, 그리고 처분 제한. 자, 6가지가 있습니다. 6가지 중에서 권리자 의무자 개념이 존재하는 경우는 일단은 보존 등기입니다. 당사자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권리자 의무자 개념이 없습니다. 자, 처분 제한은 언제나 촉탁합니까? 촉탁하죠. 촉탁하는 절차에서는 권리자 의무자 개념이 없습니다. 권리자 의무자는요, 당사자가 신청한다. 신청할 때 당사자죠. 신청할 때 당사자잖아요. 당사자가 신청한다 그랬죠. 여기서 권리자 의무자 개념이 존재하는 겁니다. 관공서는 촉탁합니까? 관공서는 촉탁하죠. 촉탁하는 관공서는요, 권리자 의무자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여기서 권리자 의무자잖아요. 여기서 권리자 의무자 나오니까 신청할 때 당사자, 권리자 의무자 개념이 존재합니다. 촉탁할 때는 권리자 의무자 개념이 없어요. 신청할 때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근데 처분 제한 등기는 어떻게 합니까?
처분제한 등기는 언제나 관공서에서 촉탁하잖아요. 촉탁하는 절차에서는 권리자 의무자 개념이 없단 말입니다. 그럼 등기법에서 권리자 의무자 개념이 존재하는 등기 절차는요, 요 딱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요 네 가지 경우면 권리자 의무자 개념이 존재합니다. 다른 절차는요, 권리자 의무자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요 네 가지의 경우에만 권리자 의무자 개념이 존재하니까 요 네 가지의 경우에만 권리자 의무자를 판단하는 방법이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요것만 나오면 등기법에서 권리자 의무자 개념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자, 동그라미 1번에서 이전 등기 말소 등기입니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동그라미 2번은 설정 등기. 동그라미 3번은 변경 등기. 그러면 요 네 가지, 세 가지 1번, 2번, 3번까지 맺버리면 등기법에서 권리자 의무자는 100% 끝난다 이 얘기잖아요.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 글자 적혔습니다. 자, 글자 적인데 그 글자를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전 등기 한단 말입니다. 자, 이전 등기 할 때는요, 이전 등기 할 때는 항상 이전할 권리가 앞에 주어집니다. 무슨 권리 이전 등기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무슨 권리, 여기 권리가 주어지고, 자, 요 권리 이전 등기할 때 의무자가 누구냐, 권리자가 누구냐, 이게 문제되는 겁니다. 자, 권리자 의무자 문제 되는데, 자, 권리자 의무자는 상대적 개념입니까? 상대적 개념이니까 한 사람만 정확히 결정할 겁니다. 한 사람만 정확히 결정해버리면 상대방은 넘기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누굴 결정하느냐? 의무자를 집중적으로 분석할 겁니다. 의무자를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의무자가 결정이 됩니다. 의무자가 확정이 되면 권리자는 상대방 일에 넘기면 된단 말입니다. 그럼 의무자가 누구냐? 이 문제는요. 자, 요 이전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전이라는 것은 넘어갑니까? 넘어가죠. 자, 넘어가는 과정에서 의무자 내용을 감수하거나 권리 잃어버리는 사람은 누구냐 말입니다. 넘어가는 과정에서 권리 잃어버리는 사람은,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두 사람이 존재합니다. 넘겨주는 사람과 넘겨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중에서 권리 잃어버리는 사람은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주는 사람이죠. 자, 권리를 주는 사람인데, 자, 권리를 주는 사람이 이 사례에서 누구냐 말입니다. 요 권리가 넘어갑니까? 요 권리가 넘어가니까 권리 넘겨주는 사람은 누구? 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전 등기할 때 의무자입니다. 의무자는요, 자, 이전할 권리가 요 앞에 주어지죠. 그죠? 주어집니다. 자, 이전할 권리를 현재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가지고 있는 자가 의무자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100%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전 등기한다 그러면은요, 무조건 이전하는 글자 앞에 권리죠. 이전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 권리 가진 사람이 의무자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100%입니다. 선입관 가지지 마세요. 꼰자 그러지 마세요. 배운 대로 하면 됩니다. 배운 대로 하면 100%다 풀립니다. 자, 이전 등기합니다. 자, 전세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의무자는 누굴까요? 소유권을 이전한 글자 앞에 항상 초기되어 있단 말입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항상 보기 문항에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은 판단하지 마시고 이전한 글자 앞에 글자 있죠. 이 권리 가진 사람이 의무자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의무자죠. 전세권 이전 등기할 때는 의무자는 누굽니까?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상권 이전 등기할 때 의무자는?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등기 이전할 때 의무자는? 가등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환매권 이전할 때 의무자는? 환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100%입니다. 그러니까 선입관 가지시면 안 돼요. 어떻게 주어지든 간에 무조건 이전 등기다면 이전한 글자 찾고 요 앞에 요 권리 가진 사람이 의무자입니다. 갑소유 부동산의 A명의 전세권이 설정되고 설정된 후 그 전세권이 B에게 이전되는 경우 의무자는 이래 묻는단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물으면은 어차피 이전 등기하는 거잖아요. 이전할 때 의무자는 누구냐? 이전할 권리를 가지고 온 사람이죠. 무슨 권리가 이전합니까? 전세권에 이전하죠. 그럼 전세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 A잖아요. 그러면 A를 의무자란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딱 붙여주면 고마운데 요즘은 요런 걸 안 냅니다. 요런 걸 안 내고 요렇게 문장을 풀어 쓴단 말입니다.
불었으니까 그러면은 무조건 이전 등기 절차다 그러면은 이전할 권리를 찾고 그 권리 가지고 있는 사람을 문장에서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예외 없습니다. 100%입니다. 이거 이렇게 불립니다. 원래 원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자, 이전 등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말소 등기 절차입니다. 자, 말소 등기 절차도요. 항상 여기 무슨 권리가 주어집니다. 자, 요 권리가 주어지고 요거 말소 등기할 때 의무자가 누구냐 권리자가 누구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자, 의무자를 분석합니다. 의무자는요 마찬가지로 말소 절차입니다. 말소는 없어지는 겁니까? 없어지는 과정에서 권리 잃어버린 사람은 누구냐 이거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과정에서 권리 잃어버린 사람은 누구냐? 없어질 권리죠. 요 권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리 잃어버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소 등기할 때도 의무자가 누구냐 그러면은요 무조건 말소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100%입니다. 글자가 요렇게 절차가 주든 그리고 문장으로 주든 사례로 주든 갑을 A 이런 사람 써도 어쨌든 무조건 말소 등기 절차다가 말소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무자입니다. 자, 소유권 말소, 요 빼버립니다. 소유권 말소 등기보다 의무자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전세권 말소 등기하면 의무자는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지상권 말소 등기할 때 의무자는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조건입니다. 선입관 가지지 마세요. 갑소유 부동산. 부동산이 을에게 이전합니다. 을에게 이전합니다. 의무자는 갑이죠. 갑입니다. 갑이 의무자입니다. 그죠? 갑에서 을로 소유권 경료된 소유권을 말소합니다. 말소할 때 의무자는 을 이러면 되지. 이러면 된단 말입니다. 그럼 말소한다만 말소할 권리 요 권리 가진 사람은 갑에서 을로 넘어온 상태니까 을이 의무자고. 그죠? 이전 등기하니까 이전할 권리는 갑에서 을로 소유권 넘어가니까 소유권은 갑이 가지고 있지 갑이 의무자고 이러면 되잖아요. 무조건입니다. 그 문장 속에 주어질 때 그는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저당권이 이전된 후 그 저당권 말소 시 의무자는 누구냐 이런 문제 쓸 때 그럼 의무자는 누구냐 그러면 말소할 권리 저당권 가진 사람이죠. 저당권 가진 사람은 지금 현재 저당권에 이전된 상태입니까? 저당권 이전된 상태죠. 그러면 저당권 이전받은 자 요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감이 옵니까? 그러니까 말소 등기 절차다 그러면 무조건 말소할 권리를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만 찾아내면 됩니다. 소유권, 저당권, 말소 이런 글자 안 줍니다. 말소 등기할 때 의무자는 요거 가진 사람 요렇게 안 줍니다. 이거는 옛날에 10회 이전에 낸 문제입니다. 옛날 문제입니다. 요즘 그래 안 내요. 그래 내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 내는 겁니다. 사례를 줍니다. 문장 속에 주는 겁니다. 문장 속에 주니까 문장 속에서 그 문장을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전이냐 설정이냐 말소냐 변경이냐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문장 속에서 찾아가는 원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권자 위험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혹시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은 무슨 권자 이렇게 외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권자 외워가지고 시험 문제 가도 한 문제도 못 풀어요. 그렇게 안 됩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이렇게 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설정 등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설정 등기할 때, 자, 무슨 권리가 주어집니다. 자, 요 권리가 주어지고, 요 권리 설정 등기할 때 의무자가 누구냐? 이 문제입니다. 자, 설정의 말뜻은요, 발생하는 과정입니다. 설정은요, 생기는 과정입니까? 설정은 소유권 아닌 권리가 생기는 과정이죠. 생기는 과정에서 권리 잃어버리거나 내용 감소하는 사람이 누구냐 말입니다. 생기는 과정은요, 발생시켜 주는 사람과 발생받는 사람, 요 양당사자가 있죠. 설정 생기는 과정에서는 발생시켜 주는 사람과 발생받는 사람, 요 양당사자 중에서 권리 잃어버리거나 내용 감소하는 사람은 발생시켜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설정 등기할 때 의무자는요, 예외 없습니다. 100%입니다. 자, 설정 등기할 때 의무자는요, 무조건 설정해 주는 자입니다. 주는 자가 의무자입니다. 설정해 주는 자가 의무자요.
요 설정해 주는 사람을요, 주는 자 얘를 설정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정 받는 사람을 설정자라 안 그럽니다. 설정해 주는 사람을 설정자라 그럽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의무자는 누굽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의무자는 요 권리를 설정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사람이 의무자지.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의무자는 누구예요? 전세권을 설정해 주는 사람입니다. 지상권 설정 등기할 때 의무자는 지상권을 설정해 주는 사람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100%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의무자 이런 건 안 낸단 말입니다. 사례를 주는 겁니다. 사례를. 그러니까 설정 등기하는 문장에 사례가 나오면은 그 사례에서 설정해 주는 사람을 문장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갑 소유 부동산에 의에게 전세권 설정 등기해 줍니다. 설정 등기. 자, 을명의 전세권 설정 등기 하는 경우 의무자가 누구냐 이런 식이 낸단 말입니다. 그럼 갑 소유 부동산에서 A명의 전세권 설정 등기합니다. 설정 등기할 때 의무자는 설정해 주는 사람이죠. 요 권리를 지금 누가 설정해 줍니까? 갑이지. 이러면 되잖아요. 지역권 설정 등기. 지역권 설정 등기. 설정 등기 시 설정 등기는 성역지 권리자를 의무자로 한다. 권리자를 얘무자로 한다. OX. 지역권 설정 등기할 때 의무자는 지역권을 설정해 주는 사람이죠. 그럼 지역권은 누가 설정해 주느냐? 얘가 설정해 주잖아요. 그죠? 성역지 권리자가 설정돼. 요 성역지 권리자는 소유자가 될 수도 있습니까?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요렇게 문장이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사례에서 설정 등기 나면 무조건 설정해 주는 사람을 찾아내면 됩니다. 됐죠, 그죠? 요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그 책에서는 세 번째입니다. 자, 변경 등기입니다. 자, 변경 등기는요, 얘기는 요거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자, 우리가 여기 권리 주어서요. 자, 요 권리가 주어지면서 요 권리 변경 등기할 때 권리자, 의무자 누구냐 이 문제인데, 자, 요 세 가지는요, 소유권이 권리가 움직이는 방향이 한 방향입니다. 없어집니까? 자, 넘어갑니까? 없어지죠. 발생하죠. 한쪽 방향으로 움직여요.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거 한쪽 방향으로 움직여요. 근데 변경은요, 양쪽 방향이 다 가능합니다. 변경은요, 증가 감소 이게 다 가능하단 말입니다. 증가 감소. 변경은요, 내용이 증가되는 모습으로 바뀔 수도 있고 감소되는 모습으로 바뀔 수도 있죠. 증가되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 감소되는 모습 다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럼 변경 등기할 때는요, 요 변경할 권리 가진 사람, 요 사람은 권리자가 될 수도 있고 의무자가 될 수도 있어요. 권리자가 되느냐 의무자가 되느냐는요, 요 변경하는 내용이 증가냐 감소냐 요게 먼저 구별이 돼야 됩니다. 내용이 증가하는 과정이라면 이 권리 가진 사람은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증가하는 과정이라면. 감소하는 과정이라면요, 이 권리 가진 사람은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변경 등기할 때 변경할 권리 가진 사람은 권리자가 될 수도 있고 의무자가 될 수도 있죠. 권리자가 될 수도 있고 의무자가 될 수도 있는데, 권리자가 되느냐 의무자가 되느냐 그 판단은 내용이 증가냐 감소냐 이거부터 먼저 판단해야 되죠. 증가냐 감소냐 먼저 판단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권리자 의무자 이렇게 확정되는 겁니다. 다른 절차에서는 그 설정 이전 말소 요가죠 바로 의무자를 결정합니다만은 변경 등기할 때는요, 항상 증가냐 감소냐 먼저 이게 판단돼야 됩니다. 반대로 갑니다. 변경 등기할 때는요, 내용이 증가인지 감소인지 이게 주어지지 않으면 권리자 의무자 결정을 못합니다. 가령 이런 거다 말입니다. 가령 여러분 시험에서 막연히 이래 준단 말입니다. 자, 전세권이 변경됩니다. 전세권이 변경될 때 얘는 권리자입니까 의무자입니까? 권리자 의무자? 모르지. 이거 안 주어지면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증가인지 감소인지 안 주면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증가인지 감소인지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증가인지 감소인지는요, 항상 여기 앞에 주어집니다.
여기가 정관지 감소인지 판단이 되어야만 이 사람은 권리자 의무자 된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이다. 전세금이 변경됩니다. 자, 변경될 때 전세권 변경 등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권리자 의무자? 역시 모르지. 바뀐다고 했을 뿐이지 어느 쪽인지 안 줘졌잖아요. 정가 감소 안 줘졌잖아요. 그러니까 정가 감소 주어져야 됩니다. 자, 전세가 바뀝니다. 자, 1억에서 2억 됩니다. 이 사람은 권리자 의무자? 자, 1에서 2는 정가 감소. 숫자 크지만 정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권리자 의무자? 권리자. 자, 전세 보증 2억에서 1억입니다. 이거는 의무자. 이래 판단한다고 합니다. 숫자가 크지만 권리자고 숫자가 작아지면 의무자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1억에서 2억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이 세입자는 1억을 더 줘야 됩니까? 더 줘야 되죠. 그럼 내 돈이 나갑니까? 그럼 권리자 의무자? 의무자도 이래 하지 마라 말입니다. 우리가 제가 아까 전에 제일 첫 번째 뭐냐? 형식적으로 따르지 손해 본다 안 본다 이익이다 손해다 그거 생각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등기부에 글자 보고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이익 본다 손해 본다 생각하는 순간에 거의 틀려버립니다. 방금 바로 나와버리잖아요. 전세 보증금이 1억에서 2억으로 올라간다면 세입자는 1억을 더 줘야 되잖아요. 세입자는 1억을 더 줍니다. 그럼 세입자가 1억을 더 줘야 되니까 내 돈에서 더 줘야 되니까 손해 봅니까? 그렇게 문제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돈 흐름 가지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돈 흐름 가지고 생각하면요 틀립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권리자 의무자를 돈 흐름으로 판단하는 거는 민법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민법 시간에 그렇게 하세요. 민법 시간에 그렇게 합니다. 공시법 시간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권리자 의무자 판단할 때 그래 합니다. 숫자가 커지면 권리자, 작아지면 의무자입니다. 자,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은요, 이자가 2.8%에서 3.2% 돼요. 저당권자는 권리자 의무자. 2.8에서 3.2는 증가 감소. 그럼 저당권자는 권리자 의무자? 권리자죠. 그럼 저당권자는 권리자입니다. 그럼 나는 이자 더 줘야 됩니까? 이래 생각하지 마라 말입니다. 돈 흐름 생각하지 마라 말입니다. 돈 흐름 생각하는 순간에 틀려버립니다.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하세요. 숫자가 커지면 권리자, 작아지면 의무자 이러면 됩니다. 전세권의 설정입니다. 전세권 설정된 상태에서 그 전세권의 설정 범위가 방 3칸이었습니다. 방 3칸에서 방 2칸 됩니다. 전세권자는 권리자 의무자. 의무자 이러면 돼요. 저당권을 담보되는 채권에 대한 변제기가 2017년 6월 30일에서 2017년 12월 31일로 바뀝니다. 증가 개념, 감소 개념. 증가 개념이죠. 그럼 저당권자는 권리자 의무자. 권리자. 됐죠, 그죠? 숫자가 커지면 권리자, 작아지면 의무자. 그래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권리자 의무자 개념입니다. 자, 권리자 의무자 개념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요거를 외워가지고 시험자에 갔을 때 권리자 의무자 풀 때는요, 변경 등기, 이전 등기,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요걸 가지고 요 권리 가진 사람이 권리자인지 의무자인지 판단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권리자 의무자 이거를 묻습니다. 지금 묻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요런 거는 안 물어요. 지금 요 다음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이 나가려면 이게 안 되면은요, 그 다음 얘기가 안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에 관한 기본적인 얘기고, 자, 그러면 나중에 여기는 유리란 예배가 딱 하나 나옵니다. 예배가 딱 하나,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할게요. 자, 어디가 문제되느냐니까, 여러분들은요, 237페이지, 자, 도표 있습니까? 저 도표 있죠, 그죠? 그 도표는 읽어보세요, 이제. 읽어보시고, 자, 어디로 가느냐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자, 밑에서 2칸입니다. 도표. 밑에서 2칸 보시면은, 자, 거기, 자, 왼쪽, 밑에서 두 번째 거 볼게요.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이 이전된 경우 말소 됐습니까? 저당권이 설정된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저당권 등의 말소라고 돼 있죠. 그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 위에 것까지는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까지는 등기 절차 하나고, 그런데 밑에요, 그 두 가지는요, 저당권의 최초로 둘 다 설정된 후까지는 똑같죠. 저당권이 설정된 후까지는 똑같고, 그 다음에 하나가 달라지는 것이 밑에서 두 번째 칸에는 저당권이 이전됐죠. 제일 밑에 거는 소유권이 이전됐죠. 그리고 나서 말소 등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움직여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 요걸 자꾸 건드립니다. 자, 여기에 관한 얘기는 무슨 얘기냐니까 이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요, 제가 필기, 저도 안 지울 겁니다. 안 지울 거니까 쉬는 시간에 하세요. 자,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니까 저당권을 예로 들게요. 저당권에. 자, 갑이라는 사람하고, 자, 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을이 갑이가 돈 1억을 빌려줬습니다. 자, 채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채권자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채무자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대가라서 담보 설정해 줍니다. 저당권 설정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저당권자가 됩니다. 자, 얘는 저당권 설정자가 됩니다. 자, 가능한 얘기죠. 자, 권리자 의무자를 따집니다. 지금 권리자 의무자. 자, 권리자 의무자 따지는데요. 자, 일단은요, 권리자 의무자가 설정 등기. 자, 저당권의 설정 등기할 때 권리자 의무자가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자,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의무자는 누구였습니까? 설정해 주는 사람이었죠. 그럼 여기서 저당권은 누가 설정해 줍니까? 갑이죠. 그러면 얘가 권리자가 되죠. 자, 얘가 의무자가 되죠. 상대방 얘는 권리자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저당권은 설정되고 나서 나중에 돈을 갚았습니다. 말소 등기하겠죠. 자, 그러면 저당권 말소 등기합니다. 자, 말소 등기할 때, 자, 권리자 의무자입니다. 자,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 의무자는 누굽니까? 저당권을 가지고 온 사람이죠. 누굽니까? 을이 의무자가 되고, 자, 갑이 권리자가 됩니까? 해놓고 보니까 권리자 의무자가 서로 반대죠. 생기는 거 없어지는 거 반대되는 겁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요거는 조기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말소될 때까지 시간적 갭이 있죠. 시간적 갭이. 요 시간적 갭이 있을 때, 요 시간적 갭이 그 기간 동안에 권리가 움직여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말입니다. 움직여버리면.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말소될 때까지 여기 시한적 갭이 있습니다. 요 증간 시점에서 요 저당권자 지위가 제3자 알파로 움직여버리면 어떻게 되냐 말입니다. 저당권에 설정됐죠. 순서대로 읽을게요. 요거 읽을게요. 저당권에 설정된 후 저당권에 이전된 경우 그 저당권 말소 등기 시 요래가 오는 겁니다. 거기에 밑에서 두 번째 칸의 왼쪽에 주제입니다. 읽어보세요. 저당권이 설정된 후 맞습니까? 저당권이 이전된 경우입니까? 그 다음에 말소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 물어보세요. 저당권에 설정되고 나서 말소될 때에 저당권이 움직이지 않았더라면 의무자는 누구다? 노란색이 없었더라면 을이죠. 을이었는데 자, 저당권이 움직이고 나서 의무자는 누구냐? 말소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말소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을입니까? 알파입니까? 알파죠. 그럼 알파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이 알파라는 사람은 저당권 이전받은 자입니까? 저당권 이전받은 자죠. 그죠? 저당권 이전받은 자입니다. 이전받은 자가 의무자다. 의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말소될 때까지 저당권이 움직여 버리니까 의무자 이 부분이 문제가 돼버리죠. 지금 의무자가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보시면은 거기 저당권 등에 설정된 저당권이 이전된 경우 말소에서 의무자 부분에 오른쪽에 저당권 등을 이전받은 자 이렇게 되잖아요. 이전받은 자가 의무자입니다. 반면에 노란색은 없습니다. 이제 노란색은 없습니다. 자, 노란색 없는데 저당권에 설정되고 나서 말소될 때까지 소유권이 그대로 있으면 관계없는데 요 저당권을 설정되거나 말소될 때까지 여기 중간에 시점이 있죠. 요 시간적 갭이 있잖아요. 요 기간 동안에 소유권이 A에게 움직여버리면 어떻게 되겠냐 말입니다. 저당권이 순서대로 읽을게요. 요거 읽으면 됩니다. 저당권에 설정된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저당권 말소 등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제일 밑에 칸인 거예요. 저당권 등이 설정되고 나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죠.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죠. 그 위에 아래 위에 차이점이 뭐냐 말입니다.
저당권에 이전되느냐 소유권에 이전되느냐 이 차입니다. 소유권에 이전된 경우에 자 여기서 권리자 의무자 누가 문제되느냐 문제에서 자 빨간색이 움직이니까 이쪽 흰색은 관계없죠. 이거 누가 문제됩니까? 권리자가 문제되는 거예요. 빨간색이 없었더라면 권리자는 누구? 갑이었죠. 빨간색이 있으니까 이제 얘가 문제가 되잖아. 이게 얘가 문제됩니다. 얘는 소유권 이전받은 자입니까? 얘는 소유권 이전받은 자죠. 얘는 소유권 이전받은 자인데 소유권 이전받은 자인데요. 자 얘를 다르게 표현하면 현재 소유자 말 됩니까? 현재 소유자 이런 말 되죠. 얘가 현재 소유자라면 갑이라면 전 소유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저당권에 설정되고 나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면 권리자가 문제되는데 이 권리자는 현재 소유자가 될 것이냐 전 소유자가 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 현재 소유자가 될 것이냐 전 소유자가 될 것이냐 이 문제는 요 저당권이 말소되는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말소되는 것이 왜 말소되느냐 말입니다. 말소되는 것이 변제로 인해서 말소되느냐 월임 무효로 인해서 말소되느냐에 따라서 현재 소유자가 되느냐 전 소유자가 되느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살짝 이제 민법이 기억날라 그럽니까? 아직까지 감이 안 옵니까? 자 이런 겁니다. 여기 집이 있었단 말입니다. 요 집이 자 여기 집이 3억짜리입니다. 3억짜리 1억에 융자 있었죠. 자 얘가 집 샀죠. 집 살 때 2억 줘서 할까 매매되가면 2억 줄까요 3억 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얼마 주고 사겠습니까? 1억에 융자가 있습니다. 얼마? 2억 준다 그죠? 그럼 2억을 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채무를 안 왔다는 얘기죠. 융자 안 왔다는 얘기죠. 그럼 누가 갚아요? 내가 갚겠죠. 얘가 갚겠죠. 근데 3억을 다 주고 네가 갚아라 이것도 가능합니까? 그럼 누가 갚아야 돼요? 갑이 갚아야 되죠. 그럼 변제를 하는 거는요. 현재 소유자 얘가 변제를 할 수도 있고 전 소유자 얘가 변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에 설정되고 나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말소 등기할 때 권리자는 현재 소유자 전 소유자 모두 다 가능하다. 그런데 월임 무효로 인한 말소 등기하는 경우라면은 자 현재 소유자는 누구? A죠. 월임 무효로 인한 말소 청구는 물권적입니까? 채권적입니까? 물권적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사하는 거예요. 그럼 현재 이 사례에서는 물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A가 가지고 있을 뿐이지 얘는 전 소유자는 물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월임 무효로 인한 말소 청구권 행사하는 것은 A가 될 수 있을 뿐이지 전 소유자는 권리자가 될 수가 없다. 이제 기억납니까? 민법에서 배운 것 같은 기억나죠? 이렇게 합니다. 민법에서 이런단 말입니다. 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저당권 말소 등기는 월임 무효로 인한 말소 청구는 현재 소유자만 청구 행사할 수 있고 변제로 인한 말소 청구는 전 소유자 현재 소유자 모두 가능하다. 이게 민법 이야기예요. 이게 민법 이야기를 우리가 청구한다. 이기를 우리는 등급에서 권리자 이렇게 표현할 뿐이다 말입니다. 되겠죠, 그죠? 여기에 권리자, 의무자. 요즘은 요거 냅니다. 제가 안 냅니다. 이게 나오려면 저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죠? 여기를 자꾸 건드립니다. 자, 보고 보세요. 보고 보세요. 저당권에 설정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저당권의 말소 등기는 현재 소유와 소유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공동으로 말소 등기한다. OX. 제가 이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당권을 설정한 소유권 이전 빨간색 이야기합니다. 소유권 이전된 경우 그 말소 등기는 현재 소유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공동으로 말소 신청한다. OX. 보고 보세요. OX. 보고도 틀리면 안 되는 거잖아, 이게. 현재 소유자는 누구? A. 저당권 설정자는 누구? 그럼 A하고 갑이 공동으로 합니까? 얘가 공동으로 말소 등기합니까? 이쪽은 권리자 둘 중 하나는 권리자 되고 의무자는 이쪽이지. 갑하고 을하고 이쪽 을하고 공동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을하고 그리고 여기 갑이 될 것이냐 A가 될 이 선택의 문제잖아요.
얘하고 공돌해야 되잖아요. 그 저당 설정자와 저당권자가 공돌해야 되지. 맞습니까? 미안합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작년도 기출문제입니다. 이게 요래 낸단 말입니다. 이거 저런 거 안 냅니다. 그럼 이게 이게 되려고 하면 저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권리자 의무자 결정 문제입니다. 권리자 의무자 결정 문제는요, 일단 여기에 관한 얘기는 기본적인 그 위에 그 도표가 위쪽에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에 관한 얘기는 그 아래쪽 두 개잖아요. 실제로 시험 문제 되는 거는 이쪽이 자꾸 건드립니다. 요즘 이쪽을 자꾸 건드립니다. 권리자 의무자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권리자 의무자 그리고 공동담대에 관한 얘기는 다 끝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책에서 어디로 가느냐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책에서 아까 전에 공동담대에 관한 얘기는 다 끝났죠. 그죠? 238페이지 끝났죠? 단독 신청한 것 중에서 239페이지 판결이 있습니까? 요 판결에 관한 얘기를 이제 건드립니다. 판결에 관한 얘기는 이제 정확히 다 건드려야 됩니다. 자, 여기부터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